그래도 제가 좀 더 느꼈던 얘기, 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예.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마 네? 어디? 아니요 여기 뒤에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소살리토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죠? 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우리 춘천의 서면도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해외를 꽤 다녔습니다. 복장은 이렇게 보시면은 놀러 간 복장인데 사실은 이거 일하다가 잠시 갈아입고 찍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삼성에 있으면서 해외 출장을 참 많이 다녔는데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혼자서 놀러 갔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밴쿠버. 맞습니다. 뭐 좀 드리고 싶은데 선거법상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밴쿠버입니다. 밴쿠버. 제가 밴쿠버 갔을 때, 요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지만 밴쿠버 갔을 때 밴쿠버 시내를 배경으로 호수에서 이 카누를 타고 바다 쪽으로 노져가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밴쿠버의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파란색이 바다이죠. 그 다음에 강이 발달되어 있고 해변이 발달된 그런 도시인데 우리 춘천하고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아무튼 좋은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저는 이 밴쿠버의 카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아니 우리 동네에서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삼성달 때였는데 한 적이 있습니다. 공지천에 1988년과 2024, 1988년이면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됐던 그 해인데 그리고 현재와 거의 가까운 2023년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똑같죠? 저도 자료 사진으로 이거 찾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 때는 이렇게 갔고요. 지금은 이렇게 갑니다. 전기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면 엄앵란 신성일 나왔던 영화에 나오던 게 오리배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도 오리배 안 타요. 그리고 오리배는 뭐의 상징입니까? 관광의 상징입니다. 카누, 카약 같은 거는 생활 스포츠의 상징이죠. 도시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겉모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딜까요? 왼쪽이. 맞습니다. 명동, 그 말 많고 탈 많고 고통의 상징 명동 지하상가입니다. 얼마 전에 명동 지하상가를 갔다가 마침 제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육림고개 쪽 계단을 올라가게 됐는데 계단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육림고개 쪽 계단이. 근데 올라가다가 헉헉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서울에서는 이거 에스컬레이터로 바꿨었는데? 그리고 나서 명동 지하상가를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상가를 활성화하자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를 거기에 대지 않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뭐 무지의 소치다, 이제까지 행정하셨던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명동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 없는 거 알아? 라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 물어봤을 때 대부분 그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향이 좋아서 고향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변화의 수요에 대해서 조금 둔감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왼쪽은 캠프 페이지, 오른쪽은 어딜까요? 부산에 있는 부산 시민공원입니다. 여기도 부산 이름이 하얄리? 예? 하얄리아
우리 저 흔동서 오셨는데 부산 분이세요. 마침. 예. 거기를 캠프 폐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반환받았습니다. 부산은. 근데 반환받자마자 관, 민 합동으로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고 주변을 개발한 결과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 원주, 청주입니다. 29만, 37만, 88만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비슷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다가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가면서 37만, 8만이 가고 있고요. 청주는 찾아보니까 40년 전에 한 35만 정도의 도시였는데 지금 88만의 도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고 춘천을 좋아하지만 남들이 달려갈 때 우리가 걷고 있다면 격차는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우리 고향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나왔던 얘기 중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그래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경제부지사를 3년 동안 하면서 환경 부분도 제 파트였는데 그 규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오염물질 총량제라는 걸로 도 전체가 묶여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통제를 받는 게 청평과 우리 춘천입니다. 그런데 춘천에는 소형강댐이죠. 춘천에는 배도 잘 안 보이고 음식점도 별로 없지만 청평호에 가보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모터보트 왔다 갔다 하고 음식점들 많고. 그럼 이게 과연 오염의 문제일까요? 서울 사람들이 먹는 취수원은 팔당호입니다. 그림으로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팔당호로부터 청평호가 훨씬 가깝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염물질 걱정했으면 청평호를 막았어야지 춘천이 알아서 지금처럼 스스로 통제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팩트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과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부산 얘기로 돌아갑니다. 부산이 갖고 있던 그런 비전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잘 도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든 결과 여기는 가운데 복합문화공원을 만들었고요. 이건 제가 강원도청에 있을 때 김진태 지사님과 함께 주장했던 복합문화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는 제가 공적인 위치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주변을 고밀도 지역으로 개발한 결과 이 주변의 땅의 가치가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잘한 거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숫자로만 바라볼 때는 이 비전을 갖고 계획을 추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춘천은 인구 30만의 도시를 돌파하자고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모자른 29만 초반에 머물러 있죠. 왜 그럴까? 제가 아까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도 그 인구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과연 잘 쓰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짓거나 육교를 짓거나 뭐를 지어도 이게 인구 숫자를 늘리기 위한 거냐,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거냐라는 목적의식이 좀 뚜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에 있는 시설물들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우리 춘천의 위치는 지도를 보시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상에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청주가 저희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요. 대전은 두 번째 동심원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있는 옛날 청사 가면 전국 팔도에서 온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뭐 부지사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보면 대전 사람. 머릿속의 거리가 실제 거리보다 훨씬 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강원도청에서는 제가 아직도 우리 강원도청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청에서는 의식의 거리를 좁히자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죠.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GTX, B, D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KTX가 속초까지 연결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 속초부터 춘천까지 몇 분 걸리겠습니까? 39분입니다. 속초부터 춘천까지가. 그 다음에 춘천부터 서울까지가 1시간 이내. 그 다음에 이 KTX, GTX 연결에 더욱더 의미 있는 점은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아니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첫차와 막차의 간격이 늘어나는 거고요. 즉 일찍 차가 생기고 늦게 차가 떨어지고, 그다음 배차 간격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수도권이 되는 거죠. 또 제2경춘국도도 내년에는 착공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교통거리도 춘천은 수도권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춘천의 지도를 보면 원도심이 있고, 이 빨간색으로 칠한 게 새로운 춘천 외곽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춘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아파트가 많고 상가가 밀집하고 재래시장도 잘 되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들이. 춘천의 모양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를 생각하면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원도심을 좀 등한시하고 주변으로 아파트의 발달을 추구한 결과 시의 원심력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그 다음에 환경, 특히 교육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게 되는 플러스 원도심의 황폐화라고 표현하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의 계획을 입안했던 분들이 뭐 20년, 30년 후에 이런 일을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지도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위에 저희 고향 신사호동과 신북이 있고요. 왼쪽에 서면이 있고, 오른쪽이 고운리가 있고, 아래쪽이 또 우리 김지정역 근처가 있는데 이곳들이 다 앞으로 잠재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들도 개발하고 현재 있는 시내 원도심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도시공학 전문가가 아니고 토목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답을 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행정복합타운이 고운리로 가는데 시는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도심의 대책을 세워라 라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춘천시 인구를 현재로 상정한 상태에서 행정복합타운 위치에 대해서 시비를 한다면 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총량은 변치 않는 마이너스적인 사고를 할 거냐, 더 사람을 모아서 총량을 키우는 플러스적인 사고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운리도 성장시킬 수 있고 춘천역 주변의 캠페지 지역도 성장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네 군데의 시외곽, 시는 시죠. 우리 시 중심에서 좀 떨어진 지역까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춘천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런 목적의식이 있게 예산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후평동 산업단지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후평동 산업단지는 되게 좋은 곳입니다. 춘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산업단지죠, 아마. 또 한때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곳인데 지금은 그 전성기를 지나서 약간 황폐화 과정을 걷다가 다시 리모델링 되고 있는 건데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과 가까워지는 춘천역으로부터 후평동 산업단지까지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뚫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 같은 거요. 근데 그게 지금 버스 노선들을 보시면 후평동 산업단지까지 직진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버스 회사의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버스 정책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에 이제는 우리 춘천이 이런 기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만 이거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울, 강릉, 대전, 광주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도시교통수단의 개선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이걸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배정 안 돼서 못한다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자리를 깔아준다면 이 시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엄청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또 우리 춘천은 예산의 비중이 큽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경제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힘이 무척 셉니다. 저도 공무원 대보고 알았는데 진짜 세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에서 그만두고 지금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무원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힘이 세고 예산권이 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의 문화 느낌이 좀 정체된 느낌이 들고 또 공무원분들은 안정적으로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다 보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할 때 민간 경제의 규모를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기업 유치라는 걸 주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걸 겁니다. 근데 그동안 기업 유치는 고용자를 늘리겠다, 직업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저는 이 지역의 예산의 비중을, 경제의 비중을 좀 더 민간 경제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 말씀드리다 보면 그러거든요. 강원도에 좀 와주세요. 춘천에 좀 와주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거기 촌이라 안 가요. 땅값 싸잖아요. 보조금도 많고. 보조금 딴 데도 많이 줘요. 땅값 거기보다 여기가 더 싸요. 근데 더 깊게 파보면 안 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춘천 가면 종업원들이 안 따라간대요.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은 왜 안 올라 그래요? 거기 동네 후졌어요. 왜 후졌어요? 우리 좋기만 한데 산도 좋고 강도 좋고 왜 후졌냐고 그러면은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또 지인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판교 있죠. 그런데 같이 춘천을 만들려면 문화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춘천이 알고 보면 문화도시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있는 4명 중에 한 분 정도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김민지 이분은 누구였더라? 뉴진스죠? 예. 여기 가운데 두 분은 오마이걸이라는 그룹의 멤버고요. 빠니보틀은 어르신들도 다 아시죠? 여행 유튜버. 그래서 춘천은 이분들만 봐도 문화를 크게 발전시킬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체육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 아시죠? 오늘도 2골 넣었어요. 네, 손흥민. 누구였더라? 황희찬. 또 허재도 춘천.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시장 돌았던 진정호 의원. 스포츠도 춘천 스타가 많고.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와 스포츠의 스타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데서도 스타 많이 나왔습니다. 굳이 춘천만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김유정역을 제가 얼마 전에 갔었어요. 이번 주에. 옛날 그 역의 이름이 신남역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김유정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춘천역을 만약에 춘천역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서울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괄호치고 손흥민역 괄호 닫고 해놓고 춘천역 앞 광장을 손흥민 광장으로 만들고 손흥민이라는 자산을 우리 춘천의 자산으로 할 수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좋죠? 이거 손은경 씨랑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주일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주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좋죠? 감사합니다. 박수. 그분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은 못했지만 저희 춘천고등학교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남달랐고요. 또 저는 연예인으로서 배울 점이 많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일 거리나 참고로 수원은 박지성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춘천은 없습니까? 박정환 거리 왜 우리는 없을까요? 저는 안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 붙여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화와 스포츠를 강조하는 이유,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공연도 있고 뭐도 있고. 문화와 스포츠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춘천은 관광객을 위한 도시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도시가 어딜까요? 서울입니다, 서울. 근데 서울이 관광을 얘기하나요?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왔던 모든 장소가 다 서울입니다. 관광을 얘기하나요? 안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서울은 문화를 얘기합니다. 서울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고 살 수 있는 도시라면 관광객도 오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춘천 시민들이 좋아하고 살 수 있는 도시라면 기업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도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와 스포츠도 크게 문화라고 생각하자고요. 그걸 기반으로 매력적인 춘천을 만들고 그 위에 기업과 자본이 오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도 많이 키우고 휴젤 참 좋은 기업이죠. 또 좋은 스타트업도 많이 발굴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력적인 도시를 먼저 만듭시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자본과 기업을 유치합시다. 그들이 올 수 있게 규제를 해소합시다. 그리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만듭시다. 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고향에 와서 들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송함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타지를 전전하다 보니 고향에 대한 마음의 빚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꽤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를 하겠노라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았을 때
그때부터 마음에 갖고 있었던 빛은 제가 다들 그러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뜻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처럼 고향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도 많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도 1년에 몇 번씩 보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거지. 그래서 고향에 대한 빛이 있는데 부지사를 하면서 그거를 좀 갚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너는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제가 안 해드려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반도체가 되겠느냐? 라고 이 도정 출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또 원주시에만 반도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원주는 물론 춘천과 강릉이 이미 반도체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여기 강원대학교 이득창 부총장님도 와 계신데 많은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같이 꿔서 반도체의 꿈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기업이 오려면 돈이 와야 되는데 보니까 강원도에는 돈이 없네요. 예산도 없어요. 많지 않은 거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원주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주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원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긴다는 것은 뭐 때려잡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쟁률이나 시민의 삶의 질 이런 거 또 시의 규모 같은 걸 볼 때 예산만 가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펀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과 펀드가 뭐가 다른지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기업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고 그 마중물은 펀드가 돼야 되는데 강원도에는 제대로 된 펀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만들겠다고 도지사께 말씀을 드렸고 도지사께서도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드디어 1,500억 원짜리 펀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우리 춘천이고 강원도입니다. 박수가 한번 나올 때가. 방위산업. 이것도 제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랑 좀 하겠습니다. 부대가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군인 형님들 아저씨들이랑 같이 컸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대, 국방 그러면은 피해의식부터 있었죠. 사실은 맞습니다. 땅들도 많이 뺏겼고 또 못 쓰게 됐고 그랬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 K방선 뜨고 있는데 그 과실은 다 경상도, 충청도 또 전라도 일부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왜 못했을까요? 저는 약간 울분을 느끼고 사실은 그때 방위산업 관련 모 기관에 있던 제 육사 동기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3년 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인제에 있는 방탄시험장의 확장, 근데 방탄이 아니라 방호시험장이라고 해서 칼이나 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수출 그런 것을 막는 장치나 피복류 뭐 이런 걸 많이 수출해야 되는데 다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방호시험장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춘천에 설치가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다시 비전을 보여주는 화면이 됐죠. 비전과 꿈을 꾸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산처럼 변할 수도 있고 지금 캠페인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얘기지만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도외지로 나가도 좋고 해외로 나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빠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보다 매력적인 도시가 돼서 다른 곳에서 자란 아이들도 우리 도시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춘천이 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